안녕하세요. 현실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었어요. 매일 아침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현관문을 나서고 저녁이면 내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웃는 집. 결혼 10년 차였어요. 아이 둘에 작은 아파트 하나. 평범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은요, 웃으면서도 얼마든지 칼을 숨길 수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남편의 바람을 제가 조용히 끝까지 파헤친 뒤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성실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프로젝트 마감일 전엔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저는 집과 아이들을 돌보는 전업주부였고요. 아이 둘 키우면서 알뜰하게 살림하고 남편이 피곤해하면 등 주물러주고 감기 기운 있으면 죽 끓여주고 누가 봐도 이상적인 부부였죠. 주변에서도 그랬어요. 너네 부부 참 좋아 보인다. 남편분 진짜 착하시겠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진. 변화는 아주 천천히 왔어요. 어느 날부터였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식탁에 안 두기 시작한 게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소파 위에 던져두고 아이들이 만져도 괜찮아 게임에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40분씩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웃었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보다. 남자들 다 그러지 뭐.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핸드폰을 놓고 간 거예요.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런데 내용은 오늘도 보고 싶어. 내일 점심때 봐.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핸드폰을 열어보지도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동료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지 않는 향. 달콤하고 부드러운 젊은 여자들이 쓸 법한 향. 우리 집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냄새. 여보, 오늘 회식 있었어? 아니, 그냥 야근 좀 하고. 거짓말. 회식도 없었고 야근도 없었어요. 남편 회사 동료 와이프한테 슬쩍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집에선 대충 대답하고 대충 눈 맞추고 밥도 대충 먹다가 일어나는데 휴대폰만 보면 환하게 웃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못 본 표정으로.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가 아빠 같이 놀자 하면서 매달렸는데 남편이 짜증내면서 나중에라고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30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방문 틈으로 보니까 웃으면서 누군가랑 문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이미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근데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울 수도 있었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물건 집어던지고. 하지만 그러면 뭐가 남나요? 남편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서 무릎 꿇고 빌겠죠. 그리고 한두 달 잠잠하다가 또 똑같은 짓 하겠죠. 아니면 더 교묘하게, 더 조심스럽게 숨기면서 계속하겠죠.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냉정하게, 차갑게, 정확하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작은 노트 하나를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사설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오래된 빌딩 4층. 낡은 문패에 땡땡조사 사무소라고 써있는 곳.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 뒤를 봐주세요. 증거가 있습니까? 가만 있어요. 탐정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물었어요. 부인은 감정을 삼킬 수 있습니까? 네. 복수는요, 차갑게 해야 제대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흔들리면 안 돼요. 증거 나왔을 때 울면 안 되고 남편이 무릎 꿇고 빌어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저는 끝까지 갑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3주 주세요. 그리고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3주 동안 탐정은 움직였어요. 남편의 퇴근길을 추적했어요. 회사에서 나온 남편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지 않고 근처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작은 카페. 흐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 여자와 손잡고 웃는 남편. 탐정이 찍은 사진엔 남편이 그 여자 손등에 키스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둘째 주. 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퇴근 후 모텔 앞에서 만나는 모습. 주차장에서 차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2시간 후 나오는 모습. 남편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묘하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집에서는 절대 짖지 않는 표정. 셋째 주. 탐정이 남편 차에 GPS를 달았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남편은 그 여자 집 근처에서 최소 2시간 이상 머물렀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아이 학예회가 있던 날이었는데 회사 일이 밀려서 못 가라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랑 영화관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탐정이 해커를 통해 남편 카카오톡 백업 파일을 빼냈어요. 불법이지만 이미 저는 선을 넘었어요. 그 안에 있던 대화들. 너가 있는 세상이 진짜 같아. 나도 너 만날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야. 집에 가기 싫다. 너한테 가고 싶어. 그럼 오면 되지. 나 기다릴게. 아내랑은 이미 끝난 것 같아. 그럼 이혼해. 나랑 살자. 조금만 기다려줘. 때가 되면. 때는 이미 왔어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 후 탐정 사무실에 갔더니 책상 위엔 USB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였어요. 여기 사진 127장, 동영상 18개, 메시지 캡처 53장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해요. 저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어요. 눈물도 욕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이 다가오고 있을 뿐이었죠. 탐정이 물었어요. 마음이 괜찮으세요? 네. 이미 비운 마음이에요. 부인은 강하시네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1단계 법적 준비. 이혼 조정 신청서 작성.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양육권 단독 신청 소장. 재산 분할 청구서.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요. 이 정도 증거면 100% 이길 수 있습니다. 2단계 사회적 타격 준비. 남편 회사 인사팀장 이메일 주소 확보. 불륜녀 근무지 상사 연락처 확보. 불륜녀 SNS 계정 캡처. 불륜녀 가족 정보 수집. 3단계 심리적 압박. 양가 부모님께 동시 고지. 불륜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모든 증거를 TV 화면에 공개. 탈출구를 완전히 차단. 저는 복수를 한 번에 하지 않기로 했어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날을 정했어요. 토요일 저녁 7시. 남편이 가장 방심할 시간. 일주일 전부터 저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이번 주말엔 집에서 푹 쉬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남편은 안심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목요일엔 또 그 여자 만나러 나갔죠. 저는 그날도 웃으면서 배웅했어요. 다녀와, 늦지 말고.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남편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이고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다녀오고 저녁엔 남편 좋아하는 삼겹살 구웠어요. 남편은 기분 좋아 보였어요. 오늘 뭐 특별한 날이야? 아니, 그냥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오후 5시 저는 양가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애들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엄마, 아빠도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불륜녀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씨, 저는 민수의 아내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안 오시면 내일 당신 회사로 이메일 보낼 거예요. 답장은 10분 만에 왔어요. 가겠습니다. 오후 6시 50분 거실엔 양가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며느리 갑자기 왜 부른 거야? 애들은 어디 보냈어? 아이들은 이웃집에 맡겼어요. 곧 아실 거예요. 남편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들어오세요. 저는 그 여자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남편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진짜 이게
저는 그 여자를 의자에 앉히고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말하지 마. 오늘은 내가 말하는 날이니까. TV를 켰어요. 그리고 USB를 꽂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 카페에서 손잡고 웃는 두 사람. 시어머니 손이 떨렸어요. 저게 우리 아들이야. 두 번째 영상. 모텔 주차장. 차에서 내리는 남편과 그 여자. 친정아버지 얼굴이 굳었어요. 세 번째 영상.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네 번째. 메신저 대화 내용. 아내랑은 이미 끝난 것 같아. 그럼 이혼해. 나랑 살자.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입을 때려 하다 말고 그 여자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제 남편은 6개월 동안 이 여자와 불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근한다고 회식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 여자를 만났어요. 심지어 우리 아이 학예회 날에도 회사 일 밀린다고 거짓말하고 이 여자랑 영화 보러 갔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다시는 조용히 해.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 말이 아니라 당신 행동이 증거야. 당신 입에서 나온 말들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평생 함께하자. 다 거짓말이었잖아. 이제 당신 행동이 말하는 거야. 당신이 누구인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이혼 조정 신청서, 위자료 청구서 5천만 원, 양육권 단독 신청서, 재산분할 청구서 등. 변호사 상담 받았어요. 이 정도 증거면 제가 100% 이겨요. 당신은 아이들 못 만나요. 법적으로 면접교섭권도 제한할 수 있대요. 남편이 무릎 꿇었어요. 제발 아이들만은 아이들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아이들한테 거짓말한 건 당신 잘못이에요. 하계의 모든 것, 약속 지키지 않은 것, 주말에 놀아주지 않은 것 다 이 여자 만나느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이미 알아요. 아빠가 자기들한테 관심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리고 당신.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당신 직장이 회사 마케팅팀이죠. 상사가 부장이고 여기 이메일 초안이에요. 제목 기사직원 씨의 불륜 행위 관련 알림. 첨부 파일 사진 127장, 영상 18개. 전송 버튼만 누르면 당신 이름 회사 전체에 퍼지겠죠?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저 잘못했어요. 회사에만은. 제발. 그리고 이건 당신 부모님 전화번호. 당신이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거 부모님은 아세요? 안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들어보세요, 두 분. 저는 남편과 그 여자를 번갈아 봤어요. 저는 복수를 감정으로 하지 않아요. 저는 계산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조용히 이혼하고 위자료 내고 아이들한테서 사라지세요. 그럼 저는 이 증거들을 법정에서만 써요. 회사엔 안 보내요. 부모님한테도 안 알려요. 두 번째, 버티면 저는 모든 곳에 이걸 보내요. 회사, SNS, 가족, 친구, 동창회 단톡방까지. 당신들 인생을 완전히 끝내줄게요. 선택하세요. 30초 드릴게요.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고 그 여자는 떨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뺨을 때렸어요. 이 자식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친정아버지는 저를 바라봤어요. 딸아 내 마음대로 해. 아빠는 내 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빠. 그리고 남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6개월 후 이혼은 3개월 만에 확정됐어요. 위자료 5천만 원 받았고 양육권은 제가 전부 가져갔어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만 아이들 볼 수 있어요. 그 여자는 결국 회사 그만뒀어요. 제가 이메일 보내지 않았는데도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회사 동료 중 누가 봤나 봐요. 남편은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아이들 만날 때마다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미 아빠한테 정이 떨어졌어요. 저는 지금 아이 둘이랑 살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혼자 아이 둘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거짓말 없는 삶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배신당할 걱정 안 해도 되는 삶. 제가 느리게 복수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확하게 끝까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뭔가 이상한데 싶은 분들 계시다면 제 말 기억하세요. 의심이 들 때는 이미 뭔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하는 건 당신의 권리예요. 울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눈물이 아니라 계획으로. 그래야 당신이 이깁니다.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이 너무 멋지고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